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에 관련된 법안 11개를 모두 통과시켰는데요. 통과된 법안은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항의하기 위해 부동산 3법 관련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폭주 국회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입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지 사례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첫 번째가 되겠는데, 고가주택을 1주택자가 소유하는 경우에 세금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강남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은 2020년 31억 원이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34억 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의 A와 이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의 B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합부동산세 세액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는 2020년도에는 시가가 36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31억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7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A는 2021년도 내년에는 시가가 40억 원으로 인상되고 공시가격이 역시 34억 원으로 인상되는 경우인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882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의 증가액은 126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를 이중적으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시가가 36억, 공시가격이 31억일 때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892만 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시가가 40억이고 공시가격이 34억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2940만 원입니다. 즉 올해보다 내년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1048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는 세부담 증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는 고가주택 시가 40억 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약 1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B의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 보유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 원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이 30억 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의 경우는 근본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세율은 0.5%에서 최고 2.7%에서 내년에는 0.6%에서 3.0%로 0.1%에서 0.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도 올라 세액 부담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재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지난해 8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95%로 뛰고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2-1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올해와 내년도 종부세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0년 15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16억 5천만 원. 서울 아파트 B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 14억 원의 경우 세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시가가 33억 원이고요. 2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은 28억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액은 2,65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1년도에는 공시가격도 인상되고 세율도 인상되기 때문에 시가가 36억 원이고 2주택을 합한 공시가격이 30억 5천만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6,85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2주택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4,206만 원만큼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2-2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15억 원, 2021년도에는 16억 5천. 대구 아파트입니다.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 원, 2021년도에는 14억 5천만 원. 부산시 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8억 7천만 원, 2021년도에는 9억 5천만 원일 때 시가가 43억 원이고 3주택을 합한 공시가격은 36억 7천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4,17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1년도에는 시가가 48억 원이고 3주택을 합한 공시가격이 40억 5천만 원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1억 75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이렇게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6,575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나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고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1%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많거나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역시 소득세라든가 보유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중에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재테크와 세테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넋두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입법부를 보게 되면 기형적 독식 체제가 돼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견제가 어려워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자가 되어야 할 시민단체와 지식인도 권력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할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립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그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게 되면 행정부가 집행한 법을 제대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삼법 분립 아니겠습니까? 삼법 분립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공법의 보편적 통치 조직 원리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집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